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덥죠. 시원한 바다나 수영장으로 휴가 많이 가셨을 텐데요. 여름철 물놀이는 시원하고 즐겁지만 귀에 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서 고생인 분들이 많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계절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귀 질환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수술 기법인 내시경 귀 수술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 도와주실 교수님 모셨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귀 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문일준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번 이 소아 및 노화성 난청 영상을 통해서 교수님을 만나 뵙고 그 후에 놀라운 소식을 좀 듣게 됐습니다. 교수님께서 무려 국제내시경 귀수술연구회의 우리나라 최초 정회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쑥스럽긴 한데요. 내시경 귀수술은 이제 원래 유럽과 미국 쪽에서 먼저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2013년에 미국에서 연수 중에 내시경 귀수술에 대한 정보를 학회에서 듣고 흥미가 생겼었고요. 제가 내시경 다루는 거에는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2014년에 귀국한 다음에 이탈리아에서 진행되는 내시경 귀수술 워크숍에 우리나라 최초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내시경 귀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수술 기법들을 배우고 국제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에 정회원도 처음으로 되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교수님께서 이 내시경 귀수술의 이 선두주자가 되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내시경은 여러 질환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귀수술에도 내시경이 적용된다는 건 좀 생소합니다. 어떤 수술 기법인가요? 사실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시기에는 개복 수술, 즉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것과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것과의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 질환도 원래는 현미경으로 수술을 했었는데 현미경으로 수술할 때 귀라는 공간이 굉장히 작고 또 깊은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도를 통해서 저 깊이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구조물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병변이 생겼을 때는 현미경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빛을 확대하고 또 이제 빛을 쏴서 저희가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작은 공간이다 보니까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귀 뒤를 절개해서 이 뒤에 있는 유양동이란 뼈를 갈아내고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내시경 귀수술은 내시경을 활용해서 웨이도 안으로 그냥 내시경을 집어넣고서는 수술하게 되니까는 훨씬 더 간편하고 간단하게 수술할 수가 있고 수술 후에 이 귀 뒤에 흉터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또 흉터가 걱정되시는 환자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전에는 현미경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내시경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수술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수술법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시청자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수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비인후과 외래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귀 안에 고막을 들여다볼 때 전부 다 내시경을 활용해서 들여다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내시경을 활용해서 귀 안으로 내시경을 쭉 밀어 넣으면은 내시경이 굉장히 넓은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귀 안에 구석구석에 작은 구조물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술할 때 좋은 시야를 가지게 되면은 그만큼 병변을 잘 수술해서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고 귀 뒤 절개가 필요 없어서 최소 침습 수술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현미경을 사용한 수술법과 이 수술법의 장단점도 좀 궁금하고요. 이 내시경 수술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것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확실하게 장점은 좋은 시야에서 우리가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전에는 사실 내시경 귀수술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내시경이 워낙 이게 화질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술할 때 조금만 피가 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시야가 다 뿌여지고 또 다 빨갛게 보이기 때문에 병변을 구조물에서 정확하게 변별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내시경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고화질 내시경들이 많이 생겼고요. 굉장히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수술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내시경 수술하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시경을 귀 속으로 밀어넣고 수술을 하니까 따로 절개를 하지 않아도 돼서 시야 확보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지만요. 이 현미경 수술에 비해서 통증도 좀 덜하고 회복도 조금 빠를 수가 있겠죠. 네. 이 말씀만 들어보면 현미경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술같이 좀 들리는데요. 단점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점이라 하면 내시경 귀수술에서 저희가 내시경을 한 손으로 들고선 수술해야 되거든요. 네네.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내시경을 한 손으로 들고 수술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오른손잡이인데 네네. 왼손으로 내시경을 들고 오른손으로 수술하다 보니까 한 손으로 수술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피가 날 때 사실은 조금 해결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제 또 내시경은 현미경에 비해서 시야가 평면이거든요. 네. 현미경은 이렇게 3D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병변에 깊이감을 잘 느끼면서 수술할 수 있는데 네네. 내시경은 그런 깊이감을 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제 한 손으로 들고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부족하니까 내시경을 이렇게 고정해주는 내시경 홀더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한 손으로 수술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출혈이 발생했을 때 그 출혈을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는 네네. 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한 손으로 수술한 도구 끝에 출혈을 빨아들이는 이런 조그만 구멍에 달린 그런 특수 기구들이 개발이 돼서요. 그런 기구들을 활용하면은 저희가 충분히 수술을 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숙련이 되어야만 수술을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수술인 건 맞습니다. 네, 많은 수술 기법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단점이 보완되잖아요. 내시경 귀수술도 역사는 다소 짧은 면이 있지만 그래도 단점을 살짝 보완해 나가고 기술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수술법마다 맞는 질환 또 아닌 질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시경 귀수술과 가장 잘 맞는 귀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많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저도 내시경 수술을 받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이 내시경 귀수술이라는 것이 모든 질환군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귓구멍 안으로만 들어가서 수술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중위 공간, 즉 고막과 고막 안쪽에 있는 질환은 저희가 굉장히 잘 제거하고 수술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귀 뒤에 있는 뼈, 유양돌기란 뼈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염증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파급된 질환에서는 내시경만으로는 이 귀 뒤에 뼈의 염증과 질환을 제거하기가 어렵거든요. 현미경을 같이 활용해서 내시경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보완점이 있고요. 그래서 내시경 귀수술이 가장 적합한 질환은 중이각 내에, 즉 고막 안쪽에만 병변이 있는 모든 질환입니다. 그런 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만성 중이염이 크게 많이 진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이 안에 있는 작은 이소골들이 망가져서 청력이 떨어진 경우 또는 작은 진주종이 특히 소화에서 선천성 진주종이 중이각 내에만 국한된 경우가 가장 좋은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귀수술은 이 질환이 중이각 내에 국한되었을 때만 좀 사용을 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수술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경 쓰이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이 만성 중이염과 진주종성 중이염, 좀 어떻게 다른 질환인가요? 만성 중이염이란 것은 우리가 중이강에 염증이 생겼는데 그게 3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만성 중이염이 있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고막에 구멍이 생기고요. 그 구멍을 통해서 고름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만성 중이염이 심해지면은 난청도 같이 동반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염증 자체를 항생제 같은 약을 써서 조절해 준 다음에 결국은 수술을 통해서 안쪽에 있는 원인 질환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막의 구멍을 인공 고막을 통해서 막아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만성 중이염을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 드물지만 만성 중이염의 염증 자체가 귀 주변에 있는 다른 조직으로 파급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뇌막염 아니면 뇌염이 생기거나 안면신경 마비가 생기거나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적기에 치료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가능하면은 내시경 수술을 할 수가 있겠고 아니면 현미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염증을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은 진주종이라는 병변이 귀 안에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주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진주라는 것이 이제 그 하얗고 동그란 반짝이는 그런 보석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정말 진주처럼 생겼습니다. 네. 현미경이나 내시경으로 보면은 그런 하얗고 반짝거리는 종괴가 귀 안에 생기는데 이 종괴가 작을 때는 그렇게 진주처럼 아주 예쁘게 생겼지만 점점 커지거든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뼈도 녹이고 염증을 주변 조직으로 계속 파급하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니까 일반적인 만성 중이염보다는 훨씬 위험한 질환입니다. 따라서 이 진주종성 중이염이 있을 때는 수술적으로 진주종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되면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해놓고도 안심을 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CT나 MRI 등을 찍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재수술이 필요한 이런 아주 무서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것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네. 뭐 요즘 물놀이의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단순히 좀 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겨서 그런 질환들이 일어나나 네.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고막에 구멍이 있는 만성 중이염 환자가 만약에 물놀이를 한다, 고막에 귓구멍을 막지 않고, 그러면 바닷물이나 이런 이제 수영장에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저분한 물들이 네. 또 세균과 함께 고막 안으로 들어가서요 중이염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인 고막을 가지고 있고 기존의 만성 중이염을 가지고 있지 않던 환자분들은 귀에 물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실 잘 털어내고 말려주기만 하면은 특별한 문제는 안 생기고요. 뭐 생긴다 하더라도 그냥 외이도염 정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볍게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문일준 교수님과 함께 내시경 귀 수술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내시경 귀 수술의 국내 개척자로서 열심히 연구와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내시경 귀수술이란 것이 사실 만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환자분들께서 최소 침습 수술로 흉터와 이런 통증 같은 것을 훨씬 최소화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적응증이 된다면은 내시경 귀수술을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내시경 귀수술을 처음 시작했지만 국내에서 많은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을 또 모시고 내시경 귀수술 연구회도 만들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서 또 후학도 양성하고 있으니까는 점차 이런 내시경 귀수술이 국내에서도 더 확장돼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에 질환이 있을 때 증상들이 있잖아요. 귀에서 고름이 나온다거나 난청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때 이런 가벼운 질환의 증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불편하시면은 꼭 병원에 방문해서 초기 치료를 한다면은 훨씬 더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수님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많은 환자분들께 희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하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건강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 인사이트.